1989년 미국, 순식간에 추락한 여객기가 불길에 휩싸인 채 수차례 나뒹 겁니다. 찢어진 동체, 연달아 터지는 폭발. 그 순간 모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84명의 승객이 살아남았습니다. 전체 승객의 62%. 불가능한 생존. 사람들은 이 사고를 기적의 비행이라 불렀습니다. 1989년 7월 19일 오후 2시 9분. 미국 콜로라도 덴버 스테이플턴 국제공항. 한 대의 거대한 여객기가 이륙합니다. 이 여객기는 유나이티드 항공 232편으로 승무원 11명을 포함 총 296명의 승객을 태우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는데요. 당시 가장 큰 여객기였던 맥도널 더글러스 DC-10 기종은 특이하게도 날개 아래 2개, 꼬리 위에 1개, 총 3개의 엔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에는 3만 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기장 엘 헤인스와 50세 이전에 2만 시간을 달성한 부기장 빌 레코즈, 2명의 베테랑 조종사가 있었고 두 사람의 경력만큼 안정적인 비행으로 기내는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15분 10초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이 울려 퍼집니다. 공포에 질린 승객들의 비명과 함께 경고등이 연달아 켜지더니 곧이어 항공기가 가파르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정상보다 6배 빠른 속도였는데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비행기의 유압장치가 고장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압장치란 조종관이나 페달 등을 움직여 기체의 날개, 꼬리 등을 제어함으로써 비행기를 조종케 하는 핵심 장치인데요. 기장과 부기장이 조종관을 붙잡고 요동치는 기체를 안정시키려 힘썼으나 통제불능, 페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행기의 방향과 속도, 고도, 어느 것도 조종사가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른쪽으로 계속해 기울어지는 기체. 결국 기장과 부기장은 아이오와주 수시티에 불시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조종사의 조종이 불가능한 비행기의 안전한 착륙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사실상 시뮬레이터 모의 비행에서조차 유압장치가 고장난 상황에서 착륙을 성공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기체는 오른쪽으로 더 크게 기울어졌고 고도는 점점 더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만약 거꾸로 뒤집혀 추락하게 되면 기체는 산산조각나고 모든 승객이 사망할 수 있는 최악의 순간. 뜻밖의 인물이 조종실에 들어왔습니다. 승객으로 탑승해 있던 그는 다름 아닌 조종사들에게 비행을 가르치는 훈련교관 데니스 피치. DC-10 기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추락의 순간에도 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붙잡은 마지막 희망은 단 하나. 엔진 추력 제어였습니다. 세 사람은 조종관 대신 스로틀을 움켜쥐고 숨이 막히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스로틀은 엔진의 힘을 조절하는 장치로 자동차의 가속 페달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오른쪽 추력을 줄이고 왼쪽을 높여 간신히 기체의 수평을 맞췄습니다. 그 후 다시 두 엔진을 동시에 밀어 올려 추락 직전에 기체에 양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오직 2개의 스로틀만으로 추락하는 비행기의 방향과 속도를 다스리는 그야말로 신기에 가까운 손끝 조종. 스로틀을 극도로 좁은 범위 안에서 조정해야 했기에 손끝의 미세한 떨림이 곧 생과 사를 갈랐고 추락과 생존의 경계 위에서 필사적인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우측 선회, 수평 복귀, 속도 보강. 이 위험한 싸움을 끝없이 반복하며 유나이티드 232편은 거대한 원을 그리며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훗날 피치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들의 사투에도 한 바퀴 돌 때마다 460m씩 낮아지는 고도. 마침내 수시티 공항 상공의 모습을 드러낸 유나이티드 232편. 조종실 안에서는 마지막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기장은 속도를 줄여 부드럽게 착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치는 단호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땅과 정면으로 충돌해 상산조각 날 것임을 예상한 겁니다. 고도는 이미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속도를 유지해야만 양력을 얻을 수 있었고 빠른 속도가 곧 기체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숨줄이었던 겁니다. 결국 끝까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착륙을 시도한 유나이티드 232편. 기장은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시속 398km로 착륙. 이는 정상 착륙의 무려 2배에 달하는 빠르기였습니다. 조종사들의 처절한 사투에도 불구 착륙 직전 기체가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며 엔진 폭발. 충격과 함께 세동강난 기체는 화염에 휩싸이며 처참하게 대파하고 맙니다. 활주로를 넘어 옥수수밭까지 불길이 집어삼킨 지옥 같은 상황. 그 참혹한 충격 속에서 1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착륙은 기적적으로 수많은 생존자를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총 296명 중 무려 184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생존율 62%, 상상조차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Oh man, I'm surprised I'm alive. 더욱 믿기 힘든 건 그중 13명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걸어 나왔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조종사들의 필사적인 사투가 절망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사투를 벌인 조종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충돌 직후 기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조종석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구조대가 조종석을 찾아낸 것은 무려 3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기장 엘 헤인즈, 부기장 빌 레코즈, 체크 파일럿 데니스 피치까지 3사람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부기장 레코즈는 8곳의 골반 골절과 양쪽 엉덩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채 얼굴에 흙이 뒤덮인 상태로 잔해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요. 기장단의 사투는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3사람은 항공 안전과 비행 기술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조종사에게 수여되는 폴라리스상을 수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이후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기장 엘헤인즈는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어 내가 추락을 하고도 살아남았다고 되묻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 회복했지만 오랫동안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상담 치료를 받으며 버텼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딸의 수술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232편 생존자들이 직접 모금에 나서 그의 가족을 도왔습니다. 체크 파일럿 데니스 피치 역시 깊은 상처를 안았습니다. 그는 사고 후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그러나 이 기적은 조종사들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침 사고 당일 공항에서는 소방훈련이 진행 중이었고 소방 인력과 인근 공군 구조대 등 평소보다 3배 많은 구조 인력이 이미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기에 화염에 휩싸인 기체에서도 신속한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끔찍한 이 추락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사고의 원인이 엔진에 있던 모래알 만한 아주 작은 결함 때문으로 밝혀집니다. 제작 당시부터 꼬리 엔진의 팬디스크에 0.06cm의 미세한 파임이 있었는데요. 이는 매우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초음파 검사에서도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켤 때마다 금속 피로가 쌓이며 균열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고 몇 달 전 점검 당시에는 그 구멍 크기가 1.27cm로 확대되어 있었는데요. 결국 팬디스크가 파열되면서 파편이 속도와 방향 등을 조종케 하는 유압장치를 파괴했고 비행기는 완전히 조종 불능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비행기에는 유압장치가 3개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유압장치는 1개만 있어도 비행이 가능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3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3개의 독립된 유압장치가 한꺼번에 파괴될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유압장치 3개가 모두 고장나며 비행기는 단 한 치도 조종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완전한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만 겁니다. 사고 이후 항공업계는 즉각 변했습니다. 유압장치 라인의 분리와 중복 경로 설계가 강화되었고 결함 탐지 기준도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조종사의 훈련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유압이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시뮬레이터에 포함되었고 조종사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모래알 만한 결함, 그 작은 흠집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